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은 없나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이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저자 역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후회합니다. 저자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말의 의미를 듣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가? 그것은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월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에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10년 후에도 이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너무 계산이 빠른 것이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10여 년 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었다. 저기 저 성냥갑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그에게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 역시 그 직원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마치 어두컴컴한 터널처럼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 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갯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갯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부서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표현한 트레인스포팅 영화를 보았는가? 이것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인 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영화는 이런 의미를 던져준다.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고.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말하면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떠올리지도 말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챕터 끝부분에 메일을 받은 독자 중에 자신이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여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사례를 언급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미래를 항상 걱정하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짐작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준비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천을 강조하듯이 저자 역시 계산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라면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상태 그대로일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